가장 활기차게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깜짝 놀랄 만한 단백질 섭취 습관에 대해서 블루존은 뭐냐면요. 이 책의 제목이 블루존인데요.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블루존이라는 책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9가지 장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스 데이빗 박사의 비만의 종말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댄 뷰트너라고 하는 분의 블루존이라는 책에는 이 아주 2008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한 시간 한 타임 한 타임 공부하실 때마다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댄 뷰트너의 저서 이 블루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무엇을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고 여러분들처럼 맨날 어싱하시느라고 정신없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서로 조화되게 어울리고 있는지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The Blue Zone이라는 책입니다. 자, 저자인 뷰트너는 전 세계를 탐험했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다가 장수와 건강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로 블루존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해서 2008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이 책의 내용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리는 게 뭐냐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집단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뷰트너는 장수와 건강의 핵심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 블루존 지역에 사는 이 오키나와와 같은 이 블루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이 블루존의 부제목은 뭐냐면 장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9가지 장수 방법에 대해서 전 세계 5곳의 장수 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 마을 사람들은요, 평균 기대 수명이 미국 평균 수명보다 훨씬 높고 또 노년층의 활동이 활발하고 평균적으로 100세 이상까지 살 가능성이 미국인에 비해서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서구식 식단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은 이 블루존에 사는 오키나와나 특별히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의 이 안식일 교인들은 육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채식하는 스님들이나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저희도 이제 보건학에서 통계 데이터를 뽑고 논문을 수거할 때 뭘 하냐면 다 이런 자료들을 추출할 때 건강을 측정할 때는 저희가 주로 스님들 채식하는 스님들이나 이 안식일 교인들이 그 교리에 따라서 육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데이터를 뽑게 되는데요. 이 오키나와나 이런 그 안식일 교인들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다 장수하죠. 아프지 않고 장수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키나와나 이런 데를 봤더니요. 이 블루존 집단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데가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연구소를 살펴보다 보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햇빛과 영적인 어떤 신념과 그리고 고구마가 장수의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햇빛과 영적 신념이 장수의 비결인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죠? 햇빛은 비타민 D를 통해서 면역력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적외선 치료받는 거 다 햇빛 치료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이죠. 근데 고구마라니 오늘 아침에 저탄고지 부르짖고 있는데 헐? 고구마 탄수화물 아닙니까? 자, 분명히 살을 찌우고 당뇨병을 유발할 거예요. 그런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고 있어요. 자, 재밌는 사실은요. 1950년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원주민으로 이모라고 부르는 자색 고구마, 요거 이름이 이모랍니다. 오키나와에서. 그래서 평균 총 칼로리 69%를 자색 고구마를 먹어서 이 섬에서 제1의 주식이 바로 자색 고구마였어요. 그런데 이 저자인 뷰트너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오키나와인들의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이모는 많이 드셨나요? 헐. 여러분들 얼핏 들을 때는 사람을 먹어요? 갑자기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는 사실이 있대요.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기절한대요. 이 해장국에 장모님의 뼈다귀가 들어있나? 하고 다들 기절하신대요. 자, 이모는 많이 드셨나요?
우리 연하 이모, 수견이 이모는 많이 드셨나요? 자,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오키나와 말로 이 자색 고구마가 이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가 인사가 아니라 이모는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이 바로 햇빛을 많이 쏘이고 또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이고 그리고 뭐냐면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어서 제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통계데이터에서 그때 고구마가 제일 항암식품인 거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고구마가 굉장히 유익한 항암식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고구마는 단지 탄수화물만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자, 2007년 뉴욕의 과학 아카데미 연보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단에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왜 충격적이냐면 단백질이 오직 몇 프로냐면 7%만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의 812를 기억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80%가 단백질이었죠. 어떤 탄수화물입니까? 과일과 채소의 천연 탄수화물과 감자, 고구마, 이런 단호박 같은 복합 탄수화물,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이 몇 프로? 80%, 10%는요? 단백질, 10%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가셨었죠. 단백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단에서 단백질이 오직 몇 프로예요? 10% 미만입니다. 10%는 단백질 결핍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였는데 건강을 위해서 권장되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백질 신화에서 좀 많이 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게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출판사 이 대표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가요. 이분이 건강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 번역을 해서 많이 집필 하시는데 우리나라를 참 걱정하셨어요. 영양학에서조차도 단백질 신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 의식 계몽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가장 활기차게 유소영 아주 가장 활기차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 단백질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음식 습관과 식사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암과 당뇨병,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고 적어도 90세에서 100세 정도 평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보니까 단백질 비율이 10% 미만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시. 보세요. 100세 이상인데 할머니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오키나와의 전통춤을 추고 계세요 지금. 네. 활기차게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사르다니아 농민들도 주로 빵, 무, 양파, 회향으로 구성된 점심을 먹고 거기에다가 부자들은요 여기다 파스타만 약간 추가했대요. 그래서 대부분 가족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고기를 약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자, 블루존에 대한 장수 연구는 증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실의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가스 데이비 박사도 자기의 그 종합병원인 그 몸을 고쳐준 것이 단백질의 오해에서 깨어나면서 수많은 논문들을 대하면서 자기의 자기 몸이 종합병원인 원인이 바로 이 단백질 중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비만과 질병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들이 트럭 가득 실릴 만큼 쌓여 있었어요. 여기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에픽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에픽 실험이나 널시스 헬스 스터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간호사 건강 연구 논문이나 또 어드벤티스트 헬스 스터디 같은 아주 전형적인 저지방 채식을 하는 집단들의 건강 연구에 대한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그 낙농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정직한 이 통계 데이터들을 보면 모두 비슷한 결과인데 뭐냐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심장병에 스텐트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 뇌졸중, 뇌혈관 막혀서 중풍, 뇌경색, 대장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방변성, 백내장, 녹내장 다 원인이 뭐냐면 발기부전, 암, 관절 류마티즘, 궤양성 대장염, 개실염, 탈장, 치매
담석, 통풍, 대사성 질환 모든 질병이 다 나열되어 있는 것 같죠. 사실 현대의학에서 질병의 숫자를 1만여 개로 보는데요. 이 질병의 거의 모두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바로 동물성 단백질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한 유명한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 자 뭡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만 존재한다. 첫째, 통계 데이터를 읽어보지 않은 의사와 두 번째, 육식하는 의사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데이터를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단백질 중독이 아닌지 점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큐를 보시면서 또 확증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The problem with animal-based diet, its contribution to heart disease is huge and it is pervasive. All this expensive imaging, procedures, bypasses, medication, none of which has one solitary single thing to do with the causation of the illness. So you die of a completely benign foodborne illness that never had its causation treated. When we eat these kind of dead meat bacteria toxins, within minutes, you get this burst of inflammation within your system such that you basically paralyze your arteries. You get this stiffening of the arteries, their inability to relax normally in half. So it's not like decades down the road eating unhealthy, there'll be some damage. No, we're talking damage right then and there within minutes of it going into our mouth. Many people are given the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when it's not true Alzheimer's at all. The vast majority of people suffer dementia due to their tiny blood vessels in their brain clogging up and their nerve cells being shortchanged of oxygenated blood. And guess where that blood vessel dementia comes from? Those little tiny arteries are clogging up from that steady stream of fat, cholesterol, etc. It's really quite clear from the standpoint of cancer and the standpoint of cardiovascular disease that animal protein plays an enormous role. 여러분 좀 전에 뇌혈관에서 그 콜레스테롤 띄어내는 거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치매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식단을 고치도록 도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별히 비타민 B12를 제공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닐 버나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성 식단은 심장병의 중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게다가 널리 만연해 있죠.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세계적인 심장 수술 전문이에요. 그래서 심장 우회로 수술과 스텐트 바이패스에는 도사이십니다. 눈 감고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술 대신에 근본적인 치료를 원인을 전혀 고치지 않고 스텐트를 10개, 12개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심장혈관이. 심장혈관벽이 왜 좁아집니까? 뭘로 좁아집니까? 뭘로 좁아져요? 지방.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드시면서 심장혈관이 안 막히라고 기대하시는 건 이건 넌센스입니다. 맞습니까? 정밀 영상 촬영과 의료 절차와 심장 우회술, 약물 요법 등은 모두 심장병의 발생 원인과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증세만 고친다는 거예요. 원인은 전혀 고치지 않은 채 곱게 키운 질병, 증세만 없애는 이거는 정말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정말 명백합니다. 암의 관점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차원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중독이 바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게 하고 그래서 중풍, 뇌경색, 뭐야 뇌졸중이 오는 거고 뭐야 뭔지 아세요? 뭐야 예, 뇌졸중과 뇌경색의 중간 정도. 여러분 치아 중에서 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역할이 뇌혈관도 막고 심장혈관도 막는데 주범이라는 거예요. 심장에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은 얼마 안 가서 중풍이 오죠.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다고 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게 여러분의 지금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통계 데이터에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혈액이 혈전 현상에 심해서 떡이 져 있어서 여러분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 보셨죠? 세포액이 다 손상이 돼서 계속 정상세포를 복제해내는 게 아니라 다 이 단핵구 같은 게 다 손상되어 있는 그런 이 병적인 암세포를 계속 복제해 놓는 게 암세포예요. 근데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암세포는 뭐에 의존하던가요? 암을 유발하는 두 가지 큰 특정 물질이 있었죠. IGF-1과 메티오닌. 아이고 우리 할매. 예, 암세포는 뭐에 의지하더라? 메티오닌에 의지해서 컸어요. 의존해서. IGF-1에 의존해서 컸어요. 자, IGF-1과 메티오닌이 뭔지 아시죠?
인슐린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이야기하고 메티오닌이 어디에 가장 많았어요? 생선에 가장 많았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얼마나 심각하게 심장병과 모든 뇌혈관을 막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침 튀기면서 얘기하세요. 이거 전국의 미국에서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뭐 라디오 방송이든 TV 방송에 건강 강사로 가장 많이 뛰시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클 그레거 박사입니다. 그레거 박사의 세미나에 가셔서 많은 분들의 인생이 반전돼요. 건강 체조를 바뀝니다. 자, 그레거 박사님이 침 튀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은 고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 독소를 섭취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염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 해독 잘하고 가시면서 나가시면서 여기 뭐뭐 한우 하시면서 한 끼쯤이야 하시는데 보니까 불과 몇 분 만에 염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인체 내에서 동맥을 마비시키는 염증입니다. 동맥이 이렇게 뻣뻣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완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수십 년 뒤에 피해 입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는 당장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입에 들어가서 몇 분 만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명절에 여러분들 집에 다녀오시면 긴장해요. 예, 몇 분 만에 잘못되실까 봐. 아시겠죠? 자, 이제 마이클 클레이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데 사실 진짜 알츠하이머가 아닙니다. 치매를 앓는 사람의 대다수는 뇌혈관이 막혀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혈액에 산소가 부족해서입니다. 자, 치매가 뭐였어요 보니까? 진짜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뭐예요? 예, 그래서 하버드에서 요새 이 치매 알츠하이머와 비타민 B 결핍증과를 지금 비교 조사하고 있어요, 계속. 알츠하이머 이거 치매인 사람들에게 비타민 B군을 공급하고 특별히 B12를 공급했더니 치매 증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뇌혈관이 왜 막혀요, 뇌혈관이? IP6 피트산염은 안 넣고 계속 지방이 이 뇌혈관을 막으면 산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혈전이 막 떡이져 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이 적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포 속으로?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 폐색을 뚫고 신장 청소하고 간 청소하시고 기생충 제거해 놓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혈액이 어떻게 바뀝니까? 일주일마다 보니까. 암세포를 복제해내고 있던가요? 정상세포를 복제하고 있던가요? 정상세포가 복제돼서 여러분이 도너츠처럼 아주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돌연변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5단계 끝나신 분들 보면 맨날 행복하시대요. 너무 좋으시대요. 여기 맨날 강의할 때마다 1번으로 오시는 분들 여기 앞에 주르륵 앉으시는데 컨디션 어떠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너무 좋아요. 그러셔놓고 응 하고 웃으시네. 네. 이러한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자그마한 동맥이 서서히 막히기 때문이고 서서히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식탁에 계란, 우유, 고기, 생선, 삼겹살, 바비큐 치킨 이런 꾸준히 동맥이 막히도록 나쁜 콜레스테롤을 서서히 공급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바이패스를 하셨다는 이유로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